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우TV의 말랑카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말랑카우TV에서 진행되는 세 가지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업 버튼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저희 말랑카우TV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말랑카우TV 첫 번째 컨텐츠, 9시 코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IBM 스텔라 루멘은 IBM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 AMB 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스텔라 루멘과의 기술적인 파트너십, 을 통해 자체 토큰 발행 계획 없이 스텔라 루멘을 IBM 고객을 위한 토큰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IBM에서 이미 스텔라 루멘을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좀 생략한 부분이 있지만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스텔라 루멘은 IBM의 국경 간 거래 지불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이 다음 뉴스에 나오는데요.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7월 4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유럽은행연합 첫 블록체인 금융거래 완료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은행들이 어떤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첫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를 완료했다. IBM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위트레이드로 10곳의 회사와 해당 회사의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은행 4곳이 5일간 크로스보더 거래를 성공했으며 해당 거래에는 도이치뱅크, HSBC, KBC, 나티시스 등등이 참여했습니다. IBM의 블록체인 리더인 팜상하 부장이 위트레이드 플랫폼을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실행했고 기업 활동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힘을 증명해냈다라고 말했다는 기사인데요. 내용이 좀 보이시나요? 올 3월에 진행한다고 했던 IBM과의 국경 간 거래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스텔라 루멘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IBM 호주 정부와 데이터 보안 강화 블록체인 계약 체결이라는 기사인데요. IBM과 호주 정부가 데이터 보안 향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IBM이 5년간 블록체인 또는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등 어떤 첨단 기술을 호주의 국방부 및 내무부와 여러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규모는 7억 4천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하나로 한 8,200억 가량의 계약입니다. 해리엇 그린 수석이 국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블록체인의 불가역성과 그리고 암호화 특성을 핵심 요소로 짚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과세 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류 없는 미래를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고 합니다. IBM에서 호주 정부와 같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블록체인 뭘까요? 네,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잠잠했던 스텔라 루멘 묵묵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전에 봤던 기사들이 생각이 나서 이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라서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떤 거대한 레퍼런스와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로 오픈 예정이었던 올비트 거래소가 이번 7월 9일 사이드체인을 도입하여 더 좋아진 탈중앙화 거래소로 찾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 5억 원 이벤트 진행이라는 기사인데요. 이번에 올비트는 두나무가 투자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오지스가 개발한 탈중앙화 거래소고요. 이번 오픈 기념 총 5억 원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비트는 기존 분산화 거래소들과 달리 독자 이더리움 사이드체인에 기반함으로써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를 없앴고 제가 실제 써보니까 없애지는 않았어요. 가스 수수료는 남아있지만 좀 더 저렴한 비용의 수수료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소들이 초당 10건가량의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올비트는 독자 이더리움 사이드체인을 통해 초당 1000건 수준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네,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인 거래 속도를 굉장히 개선한 그런 기사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어떤 자산 입금과 관리를 비롯해 어떤 오더북, 그리고 거래, 출금 등 모든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해킹으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거래소라고 합니다. 최근에 거래소 해킹 뉴스들과 어떤 본격적인 신생 거래소들 사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뉴스였습니다. 여담으로 최근 57원에서 이틀 만에 125원까지 약 200% 이상 상승했던 모스랜드가 금일 중국 BCEX 거래소 상장과 그리고 프라이빗 미더브 다녀왔던 지인에 의하면 이 올비트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ICO 가격은 120원 정도였고요. 상장 당시 200원까지 올랐었지만 ICO 가격 반토막이 60원대로 약 2주간 횡보했었다고 합니다. 2배 올랐지만 이제 ICO 가격으로 돌아온 것이고 올비트도 상장된다고만 했지 또 오픈날 동시 상장하는 어떤 오피셜 공지도 없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 움직임에 은행권 암호화폐 신규 계좌 준비 끝났다라는 기사인데요.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은행권 역시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개설을 시작함으로써 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시중 6대 은행 중 유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계좌를 열어놨다고 하네요. 농협은행 관계자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당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있죠. 신규 계좌를 통한 어떤 암호화폐 거래는 막고 있지만 기존 이용자들의 거래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그리고 신한은행 코빗 등과 연결되어 있죠. 한 매체에서 신한은행 관계자가 어떤 가상화폐 특별 대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신중을 가하는 것이지 어떤 거래소가 정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계좌 제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모든 기관이나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G20 표준 규제안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7월 21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 굉장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는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지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탑10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지표를 매일 보시다 보면 어떤 거래량에 따라서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늘고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고요. 기존 거래소와 신규 거래소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더 나은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잠깐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공 거래소가 이전 12만 1900BTC에서 약 2배 이상 상승한 28만 400BTC로 7위에서 1위로 껑충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인EX 거래소가 17만 2400BTC에서 약 10,000BTC 하락한 16만 2600BTC로 2위를 차지하였고 독보적인 1위였던 비트플라이어가 31만 3000BTC에서 절반 이상 하락한 154,000 BTC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183,200 BTC에서 3만 BTC 정도 하락한 153,600 BTC로 4위를 차지하였고 OKX 거래소는 156,300 BTC에서 1만 BTC 정도 하락한 141,000 BTC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6위부터는 거래량과 순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BTC 거래소가 13만 4천 BTC로 이전 10위권 밖에서 더 급상승하여 6위를 차지하였고 코인베네 거래소가 8만 6천 BTC로 9위에서 7위로 후오비 거래소가 7만 4천 BTC로 6위에서 8위로 그리고 빗썸 거래소가 5만 9,700 BTC에서 8위에서 9위로
그리고 히트 BTC 거래소가 36,500BTC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지표는 발표 주차 기준으로 약 4주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티어 2급 이벤트에 대한 지표인데요. 티어 2급 이벤트 기준은 어떤 에어드랍, 그리고 주요 발표, 그리고 코인 소각, 그리고 포크나 수합, 내부 이슈,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리브랜딩, 서비스 릴리즈이며 코인 기준은 어느 정도 개발진이 입증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하시는데 어떤 잊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전달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전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4주간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추가되거나 수동되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전달드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인데요. 7월 10일 날 LOBSTR이라는 스텔라의 지갑이 애플앱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신뢰도도 낮고 오피셜 기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일 7월 10일이죠. 릴리즈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온. 아이온의 8번째 TRS 토큰이 릴리즈 된다고 합니다. 7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체인. 비체인 토큰이 비체인 토르로 1대100 수합이 7월 20일 진행된다고 예정되어 있고요. 일정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론. 네, 트론에서 7월 30일 시크릿 프로젝트를 런칭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예상해 보건데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트론은 종종 보면 어떤 저스트의 이런 마케팅이 이렇게 항상 기대감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코인은 제로엑스 프로토콜인데 새로운 토큰 표준 ERC721을 지원하는 어떤 새로운 스마트 계약 아키텍처인 V2 프로토콜을 7월 30일 런칭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에이다. 에이다는 어떤 커뮤니티와 소통을 단절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에이다인데 IELE VM 테스트넷이 7월 31일 런칭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와 맞춰서 8월 15일 날 어떤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어떤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CEO가 언급한 인터뷰가 있는데 아마도 파트너 관련 소식일 거는 같아요. 뭐 어쨌든 나오면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이죠. 이 코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의 어떤 분기마다 거래소 수익의 20%를 바이백해서 어떤 이 BNB 토큰을 직접 사서 소각하는 이벤트를 해요. 이 이벤트는 바이낸스 토큰의 총 발행량의 50%를 소각할 때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7월 31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오디세이 코인인 OCN. OCN에서 OC페이를 안드로이드 베타에 릴리즈 된다고 하는데 OC페이는 OCN의 모바일 지갑이자 어떤 자산 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OC페이고요. 이런 OC페이가 안드로이드의 베타 버전이 릴리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5일까지 티어2급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어떤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업 버튼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저희 말랑커TV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말랑커TV 첫 번째 콘텐츠 9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